안녕하세요. 성락교회 법무팀입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배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분열 측 편에 서 있는 전 사무처장이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한 기한서를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원로 감독님이 교회에 손해를 입힌 것처럼 형사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락인이 아는 바와 같이 원로 감독님은 실제로 교회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배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원로 감독님이 임무를 다하지 않아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의 중심에는 단지 한 장의 기한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한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과연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열 측에서 본 사건의 증거로 제시한 기한서에서 우리는 3개의 핵심적인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열 측은 기한서에 표시된 내용을 원로 감독님과 연관시키며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한서를 구성하는 핵심 단어들을 시간의 흐름 순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1998년 여성 빌딩, 1998년 심우원 장학기금 마련, 2004년 세계 분교 헌납, 이 세 단어들의 연결점에서 기한서가 가진 의문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열 측은 이 기한서를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기한서를 매매계약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한서는 교회에서 여성 빌딩을 40억 원에 매입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8월 기한서가 결제된 후에도 여전히 여성 빌딩의 소유권은 원로 감독님에게 있었으며 교회 사무처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처는 교회 부동산으로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보통의 매매계약을 처리한 기한서와 다르게 본 사건의 기한서에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작성한 기록도 없습니다. 과연 이 기한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정확한 금액일까요? 기한서에 따르면 여성 빌딩 매매대금은 4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산정했는지 그 근거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그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분열 측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기한서 작성 당시의 여성 빌딩 가격은 9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이 기한서를 살펴보면 심우원 장학금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한서를 작성한 당시 원로 감독님은 심우원 장학헌금을 현금 15억 원으로 지급하려고 하셨습니다. 당시 원로 감독님의 개인적인 사정상 현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여성 빌딩의 매월 임대료를 심우원 장학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심우원 장학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우원 장학기금은 원금의 이자를 사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즉, 원로 감독님이 약속한 심우원 장학헌금을 현금 15억 원으로 내지 못하더라도 15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여 약속한 심우원 장학헌금 15억 원을 헌금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기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문의 기한서에 따르면 심우원 장학헌금 15억 원을 여성 빌딩의 매매대금으로 원로 감독님이 받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무처는 원로 감독님에게 1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심우원 장학헌금 원금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 이후에는 여성 빌딩의 매월 임대료는 교회가 아닌 소유자이신 원로 감독님이 수령하셨습니다. 이 기한서에 따른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의문의 기한서에는 덕곡 분교와 수산 분교를 교회의 소유인 것처럼 하여 원로 감독님이 2개의 분교를 교회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개의 분교는 기한서 작성 이전에 이미 원로 감독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원로 감독님은 해당 분교들의 소유자로서 교회 사무처에 영구 사용 승낙서를 발급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2004년에 원로 감독님은 자신의 소유인 덕곡, 수산분교를 포함한 3개의 분교를 교회에 증여하게 됩니다. 왜 증여하게 된 것일까요? 여성 빌딩의 임대료에 관한 권리를 교회에 넘김으로써 약속하신 심우원 장학헌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한 셈이나 그동안 지급하지 못하였던 15억 원 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4년 당시 시가 21억 원에 이르는 3개의 분교,
즉 위 두 개의 분교 및 삶의 분교를 모두 헌납하셨고 이로써 심의원 장학헌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신 것입니다. 이 의문의 기한서의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기한서가 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교회 상황들을 보면 성락교회는 개척교회로 시작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무처의 행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관행적 문서 처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회계 처리도 행정적 편의를 추구하며 결과만 같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여 행정 처리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의문의 기한서는 왜 작성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이 기한서를 작성한 목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998년 8월 9일 이 기한서가 급하게 작성된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10일 교회 사무처가 여성 빌딩을 담보로 한 채무액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지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유추해 봅니다. 그러나 2000년에 원로 감독님은 교회가 지출한 여성 빌딩 채무액 10억 원을 헌금하시는 방식을 통해 다 갚으셨습니다. 이 기한서에 따라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성 빌딩이 교회의 것이라는 분열 측의 주장과 달리 그 소유권은 원로 감독님에게 있다. 둘째, 기한서는 매매계약서라는 분열 측의 주장과 달리 교회가 여성 빌딩을 매매한 것이 아니기에 기한서 작성 이후에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셋째, 당시 교회 사무처가 기한서를 작성한 이유는 여성 빌딩 담보 채무액 10억 원을 지출하기 위한 근거 자료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많은 의문을 품게 하는 이 기한서가 원래 추구하던 목적은 이미 모두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엄중한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 인정되었는가? 과연 이 기한서는 엄중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둘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가? 과연 원로 감독님이 여성 빌딩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교회 측의 주장을 모두 배제할 만큼 검사는 충분히 증명했을까요? 본 사건은 분열 측에서 여성 빌딩이 교회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로 감독님이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그를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교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락교회와 그 성장의 역사 속에서 원로 감독님은 교회의 손해가 아닌 유익만을 추구해왔던 우리 교회의 개척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법무팀의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